변호사 박형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 일상의 안전을 지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도산법 전문 변호사,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 박 변호사가 대신 혼내주겠습니다. 내가 사기죄 피해를 당했어요. 고소장을 작성해가지고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도 조사받았고, 대질신문도 하고, 이지나 저지나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제 문자로 이제 오죠. 불송치 결정이다. 불송치 결정이 뭐냐면 증거불충분으로 당신의 고소는 말짱 꽝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걸 받은 날로부터 이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신증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경찰에서는 그 기록 자체를 검찰로 보냅니다. 그러면 검찰청에서 이제 검사님이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합니다. 불송치 결정 받았을 때 제가 대리하고 있으면 불송치 결정 이유서라고 있습니다. A4지 2장 정도, 짧은 경우는 뭐 한 줄짜리도 있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걸 살펴보면 고소인은 이러저러하게 고소를 했지만 이러이러한 증거, 피의자의 진술, 다른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의자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부족한 부분을 고소인과 의논해 가지고 이 신증서를 작성해서 내는 겁니다.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찰의 처분은 마치 민사소송의 1심 판결문 같은 거고, 검사님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하는 거는 꼭 뭐 항소심, 2심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민사소송에서 한 번 더 검찰청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는 겁니다. 이 신청도 제일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검사님 자체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의신청이다, 불송치 결정이 잘 됐다 하면 그대로 불기소 처분이 될 것이고, 검사님이 보시고 좀 문제가 있다, 추가 조사를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해가지고 보완수사를 또 했어요, 경찰이. 그래서 다시 검찰로 옮겼는데, 보완수사를 하였는데도 검사님이 보기에 이건 역시 불송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피의자가 조금 문제되는 행동을 했지만 사기꾼 같지는 않아, 이렇게 하면 불기소 처분이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검찰 항고라는 것을 합니다. 창원 같으면 창원지방검찰청에 30일 이내에 검찰 항고장을 제출하면 그 기록이 부산 고등검찰청 창원지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검찰 항고라 그럽니다. 검찰 항고에서 또 판단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항고 기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검찰 항고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 방법은 이제 재정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검사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해당 고등검찰청에 대항하는 고등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심리를 하는 건데요. 검찰 항고도 기각된 지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하면 그 기록이 또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 오게 됩니다. 그럼 검사님들이 한 게 제대로 된 불기소 처분인지 고등법원의 판사님들이 심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매우 좁고 험한 길입니다. 어떤 신문에 이제 재정신청 인용률을 보니까 0.03%, 로또보다야 높겠지만 상당히 힘든 경우겠죠. 앞으로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검찰청이 없어져 버리고 수사권은 또 없어져 버리고 공소청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개인적으로도 참 우려가 됩니다. 고소인의 이 신청권을 이것도 자동적으로 없어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검찰의 통제가 전혀 없어졌을 때, 경찰이 이제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고소인이 어디다 하소연을 하냐 말이죠. 내가 억울해서 사기꾼을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을 때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넷플릭스의 트리거처럼 사적 고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뭔가 어디 하소연해야 될 기관이 있을 텐데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특별사법 경찰 관리들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나 세무공무원 분들이 이제 조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경찰관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또 검찰에서 이렇게 필터 역할을 하면서 수사 지휘라든가 보안수사 요구권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검찰이 공소청이 돼버리면, 그런 것도 다 없어져 버리면 이 특별 경찰관 분들이 수사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다 처리를 해버리니까 어떤 외압이라든지 유전무죄라든지 중요 사건이 암장된다든지 그런 점이 참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조인이 다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찰청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보완 장치들이 필요할까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특별 경찰관리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어딘가 하소연할 곳은 반드시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을 설치하든 공소청에다가 설치를 하든 수사기관들이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걸러주는 기관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되는 게, 근래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장애인이나 거대 범죄에 대해서 공익적인
법적인 고발이 있었을 경우에 이의 신청이 없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도 같이 부활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기죄 고소할 때 주의할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중요합니다. 무언가니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 피해자가 있겠죠. 근데 말로 무언가를 계속 속입니다. 기망행위죠. 서류를 내든 말을 하든 기망을 합니다. 기망을 하면 이분이 착오에 빠집니다. 착오에 빠져서 이분이 자기 돈을 이렇게 넘겨줘요. 이게 편취행위라 그럽니다. 이걸로써 범행은 완성이 된 겁니다. 잘못된 고소장이나 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보면 이런 앞에 기망행위라든지 처분행위라든지 편취행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돈이 갔는데 돈을 안 준다 하면서 또 안 주고 쫙 그 이후의 일을 굉장히 장황하게 적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조사받으러 갈 때도 경찰관이나 뭐 검사분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기망행위를 내가 왜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거나 내가 송금을 하게 됐는지 어떤 그럴싸한 거짓말로 날 속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번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명목으로도 주고 저 명목으로도 주고 또 뭐 일부 변제 받았다가 또 이자도 받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계좌 내역으로 꼼꼼하게 필터링을 해서 쫙 그 사람과 관련된 걸 필터링해서 제시하고 1월 1일에는 뭐라 해서 줬고 2월 2일에는 또 뭐 어디 사업자금으로 줬고 이런 거를 일일이 표를 그려가지고 꼼꼼하게 그래서 토탈하니까 3억 원이 갔는데 그 중에 5천만 원은 뭐 받았고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잘된 고소장의 내용이고 그렇게 할 경우에 경찰분이 수사하기도 참 편하겠죠.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